오세훈이 연타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봐서 압니다. 제가 거짓말이 들통나면은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업 망했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게 있잖아. 나 그거 한 번 딱 해보고 내가 못할 짓이다 싶은 게 내가 당했던 스킬이거든요. 내가 너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일까지 줄게라고 하면 나는 그 내일에 주는 돈에 그거의 계획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놔요. 근데 이 사람이 내일까지 줄게 해놓고 안 주면 그 뒤로 연속으로 한 3타, 4타, 4연타가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 근데 또 거짓말하고 하는 게 오늘 오세훈의 모습이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가장 저질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노무현 정부에서 내곡지구 개발을 개발지구로 지정했다.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지정을 안 했다. 요게 이제 요거죠. 오세훈의 네. 주장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3월 달에 국민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했다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완전 거짓말이고 네.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갖고 결국에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이었는데 우리는 손해봤다. 요거에 지금 오세훈의 주장이 시작된 건데 이 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값을 그러니까 투기를 하려고 땅을 벌었던 그러니까 땅을 샀던 건 아니고 이미 70년부터 상속받았던 땅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킬이 두 가지가 있잖아. 개발 예정 지구를 땅을 그 정보를 알고 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땅이 묶여 있어. 근데 그 오세훈이 그 처가가 돈 보상받았다는 36억의 그 내곡동에는 이명박, 이상득,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사놓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 땅이 있어. 내가 오세훈은 아니고 오세훈 처가. 네, 오세훈 처가가 그 땅이 있는데 그게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때부터 그거를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용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땅이 개발이 되게 되면 돈을 벌 건 이미 예상이 돼 있던 거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이건 부동산 투기하게 한 거예요. 처가가. 거기 왜 사겠어요. 그린벨트 지구를. 그러니까 대를 이은 투기죠. 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세훈 쪽에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된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오세훈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게 이런 착시 같아. 저 제안을 이명박이 한 거거든요. 서울시장 때. 그래 보여. 이명박이 한 거예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이게 헷갈린 거지. 누가 누군지가.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는 노무현 정부 쪽에다 이거를 풀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 거절당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네. 대통령으로 가고 나니까 일종의 이명박이 유지가 된 거죠. 오세훈한테는. 그렇죠. 야, 네 처가 땅도 있고 우리 땅도 있는데 좀 풀어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상황극을 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환경부가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데 이어서 동의하지 않는다. 재협의회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그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오세훈이 시장 되고 나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요구하면 심지어는 이 당시 건설교통부에다가 당신들 책임져. 협박성 비슷하게 계속해서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차례. 그런데 또 말을 바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진짜 웃겼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고발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이게 또 얘기 못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데, 정작 자기가 말 바꿨던 게 한번 드러나오니까 자기가 공문서 잘못 봤다 그러고, 막상 잘못 봤다고 해놓고 2008년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거기에 106번지, 110번지 명확히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또 뚫고 갈지가 진짜 궁금한데, 딱 이거 보면서 저 중학교 2학년 시절 막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하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큰 거짓말이 돼버려서 완전히 나중엔 더 크게 혼나서 이
제대로 된 통은 나는데 딱 지금 그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오세훈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결국 이게 개발 확정된 게 2009년 11월인데 오세훈은 이미 이 개발이 논의가 되고 있던 게 노무현 정부 때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강하게 이걸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떤 동네 멀쩡한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개발합시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명박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 이명박이 시작했고 대통령 돼서 마무리 지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익을 챙기게 된 거죠. 아까 그 황희도님도 이야기 약간 비슷하게 한 건데 처갓집 땅이어서 당시 전제도 몰랐다. KBS가 사실 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했어요. 그 잘못 알고 있었다. 근데 그거 잘못 알 수 있습니까? 36억인데. 내부를 그러면서도 오세훈 쪽에서 이거를 손해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에 더 싸게 내놨다. 말하자면 여기 다른 식으로 민간 개발이 됐다면 훨씬 비싸게 팔았을 것이다. 이런 어머 내용이에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린벨트 지구기 때문에 이게 공공개발돼서 그린벨트 푼 거예요. 네. 그린벨트를 푸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중에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간 공공주택을 개발한다든지 거기에 민간이 일부 들어갈 수는 있죠.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그린벨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어쩐지 그럼 이게 공공개발 안 하고 민간이 들어오는 택지개발이면 돈 많이 벌었겠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센 거짓말을 지금 연타하고 있는 건데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 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기 처가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뭔가를 서울시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36억 보상까지 받은 땅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어떤 사유였나 싶어요. 아니요. 쇼윈도우 부부 이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 그런 거 난 모른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쇼윈도우 부부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무리하게 비판한 게 다 본인들에게 맞습니다. 반사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모를 수가 없어.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오세훈 후보의 재산이 1,000억쯤 돼. 네. 그래서 36억은 따위야. 아유 그 땅도 그 개발도 안 된 그린벨트 그까짓 거 몇 평? 이럴 때 성립되는 얘기예요. 근데 보수 야권 단일화가 쉽게 될 것 같은 게 오세훈이 오늘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랬어. 물론 양심선언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문제도 사실 이거는 저는 미장원 여론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미장원 그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그 추미애한테는 너무했어 윤석열이. 아니 그거는 아들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만약에 그게 다 아니라고 쳐도 3일 휴가 연장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여론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만 모를까? 근데 그거 갖고 얼마나 정말 난리 또 난리였잖아요. 이런 정도의 일을 박영선 후보가 했다. 그럼 지금 후보직 사퇴했어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요. 예전에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죄를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해 줍니다. 근데 거짓말이 연속 들통나면 언론이 가만 안 두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죠. 이것도 거짓말 후보 오세훈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죠. 오늘 그 고민정 의원 쪽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땅 지번까지 게재돼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계속된 거짓 해명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이다. 본인이 재산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의 해명이 더 큰 쓰나미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네. 그러면서 오세훈 쪽에서는 이제 막 천준호 고민정 막 고발하고 선거라고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겁나게 쩔리는 거죠. 아니 그럼 거꾸로 무고로 고발을 또 하고 네. 자, 저게 근데 검찰 믿고 저러는 거예요. 오세훈의 짜실한 거짓말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근데 거짓말은 내가 보기에 특성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의 인터뷰가 이게 3월 10일이에요.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이렇게 한 게 3월 10일 날 한국일보예요. 부잣집은 자제분이고 가난한 집은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쪽에서 마치 박영선 캠프 쪽에서 거짓말한다는 듯이 하나를 더 걸어요. 근데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게 민주당의 헛발질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한국일보가 아니라 서울경제와의 3월 14일 인터뷰 때 이게 공격을 하니까 지금 자제분 어린이 공격을 하니까 이 인터뷰에서는 부잣집 아이들 어려운 분들을 자제분이라고 말을 그 공격을 의식하면서 인터뷰를 한 뒤에 이걸 인증해가지고 고민정 또는 박영선 캠프 쪽에서 거짓말하는 듯이 이것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틀렸죠. 왜 부잣집은 아이들이고 어려운 집은 자제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평등하게 안 대하냐고. 저것도 틀린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면 다 아이들. 그죠? 자제분이면 다 그러니까. 자제분. 그러니까 해명도 이상해. 어쨌든 편가르기군요. 그러니까 10일 날 했던 인터뷰가 문제가 되니까 14일 날 인터뷰를 해놓고는 그걸로 이 10일 인터뷰에 대한 비판을 반박해. 이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 본다 진짜. 아니 뿐만 아니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자제분, 서민집 아이들 이랬다고 그거를 바꾸냐? 그러니까 점점 궁색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이 사고가 진짜로 암기만 잘한다 뿐이지 진짜 되게 좀 유아틱한 것 같아요. 좀스러워요. 그 하나더러 그냥. 우리 V 세훈 씨께서는 진짜. 아니 예전에 그 남산 자전거 길도 그 괜히 그 생색내려다가 오히려 완전 조롱당하고 완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을 했었을까가 전 진짜 의문입니다. 정치인한테는 진짜 거짓말하는 건 치명적이에요. 이게 언론이 이 상황이라면 오세훈 진짜 사태감입니다. 아니 이게 오세훈 국힘 후보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건 오세훈 씨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저 오세훈 아닙니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이름은 오세훈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랬던가? 자기가 했던 거짓말이 나중에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오세훈을 이명박과 아주 유사한 캐릭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땅이 36억이나 보상받은 처가 땅이 그 당시에는 있는지도 몰랐고 최근에도 위치를 모른다. 야 놀랍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랑 이렇게 그 재선 도전할 때 이게 나온 이야기면 그 위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세훈의 거짓말 이야기였습니다.